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MI인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작년 2020년 11월 14일에 이 차를 출고해서 벌써 출고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1년 동안 총 주행한 적상거리는 현재 15,050km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어요. 제가 이 차로 출퇴근만 하고 있고 가끔씩 또 시승 차량을 타기 때문에 1년에 2만 km가 안 되는 그런 적상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 산 걸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주행거리가 많진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km나 25,000km를 넘겼다면 디젤 모델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해봤겠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봤을 때 1년에 2만 km를 넘지 않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을 산 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타본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느낌은 일단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너여서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1년간 주행해봤을 때 전혀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없습니다. 운동 성능이면 운동 성능, 연비도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연비는 제가 보통 시내 주행을 해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양재에서 마포, 마포에서 양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고속 주행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 현재 연비는 8.8입니다.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 옵션 사양이나 편의사항 부분에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정말로 참 만족하면서 탔고 이 가격에 이런 차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시동 거는 내내 타는 내내 제 스스로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차는 4륜구동 모델 X드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모델 타시는 분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후륜구동 모델인데 눈 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4륜구동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BMW뿐만 아니라 독일 브랜드 대부분은 출고 타이어로 썸머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제가 현재 출고해서 타고 있는 5 시리즈도 출고 타이어는 구디어 이글 F1이라는 썸머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썸머 타이어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수록 접지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나 눈이 왔을 때는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타이어입니다. 저도 이 차 출고하고 겨울을 한번 보냈어요. 작년 겨울 시즌을 보냈는데 작년에 눈이 정말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 눈이 많이 온 날은 아예 타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차를 운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을 했는데 퇴근길에 눈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썸머 타이어에서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성비 가장 좋은 윈터 타이어를 제가 검색해 봤을 때 금호 타이어에서 출시한 윈터크래프트 WP72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고 많은 분들이 또 윈터 타이어로 선택하신 타이어이기 때문에 저도 그 타이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은 썸머 타이어인데 윈터 타이어로 교체했을 때 승차감이라든지 타이어 소음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나게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중점적으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윈터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모델로 교체를 했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지만 패턴이 완전히 썸머랑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것이 또 윈터 타이어를 끼는 이유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스노우, 눈길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고 윈터크래프트 WP72.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예약을 해서 지금 장착을 했는데 지금 관계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 주문하면은 좀 장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량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윈터 타이어로 이번에 처음 교환을 해봤는데 윈터 타이어의 느낌은 어떤지 또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BMW 5 시리즈의 출고 타이어인 굿이어 이글 F1 썸머 타이어에서 금호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윈터 타이어로 지금 교체를 하고 타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주행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 30-40분 정도 타보고 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컨디션을 주행해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썸머 타이어를 타다가 곧바로 지금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달라졌는지는 조금 체감이 되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승차감이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승차감이 엄청 불편해지는 않았는데 조금 단단해졌다, 조금 딱딱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뭐 공기압의 차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기압의 차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윈터 타이어가 노면이 안 좋을 때, 노면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죠. 노면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승차감을 좀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고속주행에서의 타이어 접지력이라든지 아니면 고속주행할 때 뭔가 쫀쫀한 그런 주행질감, 그런 부분이 살짝 좀 낮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체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썸머 타이어로 제가 1년 동안 주행을 했기 때문에 썸머 타이어에서 윈터 타이어로 바꾸자마자 좀 체감이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도 여기 강변북로 1차로가 노면이 좀 안 좋은데, 이럴 때 이게 저 출퇴근 길이거든요. 출퇴근 길인데 확실히 조금 더 승차감이 약간 불편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승차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데, 아무래도 윈터 타이어로 바꾸시는 분들은 내 차를 오랫동안 소유하셨고 적어도 뭐 몇 개월, 몇 년은 타셨던 분들일 텐데, 바꾸면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썸머 타이어, 그리고 고속주행 부분에서는 썸머 타이어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소음 부분입니다. 소음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저속주행을 했을 때도 그렇고, 썸머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에서 소음 차이는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5 시리즈 자체가 4기통 가솔린 엔진도 조용하고 고속주행했을 때도 조용하고,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 타이어 소음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썸머 타이어를 꼈을 때도 그렇고 윈터 타이어로 지금 교체를 했을 때도 그렇고 타이어 소음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윈터 타이어가 고속주행 안정성을 높인다든지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착하는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의 진정한 퍼포먼스는 노면의 온도가 많이 낮을 때라든지 눈이 좀 왔을 때, 그때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시기는 기온이 영상 7도 밑으로 떨어지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입니다. 아침이랑 저녁에는 7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낮에는 9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11월에 윈터 타이어로 교체해 주시면 12월, 1월, 2월, 3월 혹은 뭐 4월까지도, 4월에도 눈이 오잖아요. 4월까지도 윈터 타이어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한번 제대로 타보고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이 안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눈이 한 번이라도 왔을 때 위급한 상황을 윈터 타이어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타고 있는 530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지금 1년 정도 넘게 소유하고 있었고 15,000km 정도 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5 시리즈를 구매했을 때 만족을 했는지에 대해서 5 시리즈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리고자, 뭐 그전에도 많이 드리긴 했지만 뭐 1년 동안 타면서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 520i 샀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사실 520i와 530i는 출력 차이 제외하고 옵션 차이도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520i를 사셔도 크게 후회할 것 같진 않으시고 520i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주로 시내 주행만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520i를 시승해봤지만 520i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사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520i, 530i, 523D, 530e, M550i, 뭐 M5까지 가솔린, 디젤, 친환경, 하이브리드, 그리고 고성능 모델까지 있는 게 바로 이 5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사실 5 시리즈는 어떤 파워트레인을 구입하시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부분의 5 시리즈를 시승해봤지만 5 시리즈라는 기본기는 모두 다 동일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 뭐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아쉬움이 좀 크다라는 건 거의 없었고, 그냥 그 파워트레인에 따른 장점이 조금 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0i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100점을 줄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이 부족하다, 110점, 120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타는 내내, 그리고 타면 탈수록 만족하는 차량이 바로 이 BMW라는 차량이고, 그 중에서도 530i는 제 취향에 가장 딱 맞는 차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는 어떤 취향을 갖고 있기에 너 취향에 530i가 딱 맞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차를 고려할 때 정말로 많은 부분을 고려하잖아요. 뭐 디자인, 가격, 연비, 성능 뭐 많은 부분을 고려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성능인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 물론 이 5 시리즈보다 더 주행 성능 좋은 차량은 많아요. 근데 더 비싸죠. 6천에서 한 8천만 원. 제가 이 차량 구입한 가격이 7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1천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었는데 1천만 원 정도 할인받고 구매한 가격이 7,100만 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7,100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까지 합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 가격대의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차량은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530i가 가장 만족스럽지 않나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530i 오너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건 제 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능이라고 하면 일단 엔진이 4기통인데도 6기통 같이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게 BMW 4기통 가솔린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속주행도 만족스럽지만 고속주행할 때 약간의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요. 5 시리즈로 쭉 가속을 하면 와 짜릿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진도 너무나 부드럽고 매력적이지만 그 다음으로 칭찬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미션, 트랜스미션입니다. 5 시리즈에는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미션이 정말로 물건입니다. 이 미션에 대한 칭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BMW의 ZF 8단 미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극찬을 아끼지 않고요. 그런데 그건 직접 타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ZF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미션의 변속 타이밍도 정말로 빠르고요. 그리고 내가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서 스포티하게 주행하고 싶을 때도 정말로 재밌는 미션 변속을 보여줍니다. 뭐 가장 직접적인 경쟁 차종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E클래스는 9G트로닉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9단 변속기라서 8단보다는 조금 더 다단 변속기인데 9G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연비 효율과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운 변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ZF 8단 미션은 직결감 그리고 빠릿함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ZF 8단 미션이 편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급가속을 하거나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서 좀 더 재밌게 운전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이 차의 미션은 전혀 더디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과 변속기가 만족스럽다 보니까 주행 성능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행 성능과 더불어 또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차의 연비입니다. 4기통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비는 9.2입니다. 제가 앞서 탔었던 모델이 제네시스 G8 2.5 터보여서 그랬는지 9.2라는 연비는 생각보다 되게 높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8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실제 제가 G80 2.5 터보를 반년 정도 운행했을 때 뭐 G80 2.5 터보의 연비보다는 더 잘 나와주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도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인테리어는 조금 후지다 조금 올드하다라는 느낌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울 순 없어요. 그건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하지만 이번 5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간 조준등이 약간 그 옴 형태처럼 이렇게 곡선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니은자 두 줄로 나오면서 와 저거 너무 멋있다,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해서 이 차를 구입하게 됐죠. 그래서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차 또 뭘로 바꾸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그런데 이 5 시리즈가 너무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음 차에 대한 기변 욕구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고려하고 있는 차종은 항상 있습니다. 뭐 박스터라든지 M3라든지 911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다음 차로 산다면 또 BMW 사거나 아니면 포르쉐를 사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들은 다 1억이 넘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는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5 시리즈에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5 시리즈가 더 매력적인 겁니다. 이 5 시리즈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지만 정말 엄청난 만족을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1억 5천으로 박스터를 샀을 때 M3를 샀을 때 7천만 원 주고 산 이 530i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5 시리즈를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5 시리즈 계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차도 잘 안 나오고 옵션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실 텐데 그래도 5 시리즈에 한번 꽂히셨다면 5 시리즈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출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30i 오너인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530i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